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문 기자, 대한항공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그게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보직 사퇴에 의해서 사표까지 제출했는데요. 지금 회사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한항공은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인해 이 사실을 발설한 내부 직원을 색출하기 위한 개인 검열을 진행했습니다. 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 8일 대한항공 객실 승무본부는 승무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동안 대한항공은 승무원에 대한 개인 검열을 지난해 4월 있었던 라면 상무 사건 때부터 관행으로 여겨왔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 8일 오후 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마저 진지한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태도여서 대중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인정했지만 조 부사장이 사무장을 지적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사무장이 변명과 거짓으로 둘러댔다고 모든 잘못을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항공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다면서요.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당시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질책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기존 매뉴얼대로라면 승객의 의향을 묻고 봉지를 뜯어서 그릇에 견과류를 담아 전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후 조 부사장은 이 사무장을 불러서 매뉴얼을 요구를 했지만 부사장은 매뉴얼을 찾지 못해서 내리도록 지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무장은 매뉴얼을 전달했고 조 부사장은 무시한 채 내리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승무원들은 비행 전 팀브리핑을 통해 승객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기가 바로 사무장의 태블릿 PC입니다. 사무장이 거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태블릿 PC여서 비밀번호나 매뉴얼을 찾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장은 90년도에 입사한 베테랑 팀장인데다 견과류를 서비스한 이 여성 승무원도 4년에서 5년 차 경력이 있어서 여전히 진실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평소에도 오늘 일가가 1등석에 탑승을 하면 그렇게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긴장을 했다고 하던데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승무원들은 그룹 오너나 경영진이 이렇게 탔을 경우에 보통 때보다 수십 배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 1시간 전에 팀 브리핑과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회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2시간 앞선 3시간 전에 브리핑과 교육을 진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준비한다는 말인데요. 조 부사장은 실무자이다 보니까 지적이 좀 많은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는 보수적인 대한항공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말하기를 공채들끼리 서로 챙기는 문화로 경력직은 좀 배척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들 전하고 있고요. 위에서 명령을 또 하다라는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이런 군대식의 문화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오너와 경영진은 과거 강성 노조로 고생했던 터라 과거 직원들에 대한 반감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가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 바로 내일 이제 조사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던데요. 조현아 부사장이 뭐 사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또 그와 별도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봅니까?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어제 파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조 부사장의 사의를 수용을 했죠. 오늘도 조 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한항공 이 부사장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서 임시방편 조치라는 비난 여론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조사가 남아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사태가 점차 커지자 8일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현황과 앞으로의 제재 조치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집중 조사되는 부분은 조 부사장의 월권 행위인데요. 항공법상 기내의 모든 권한은 기장만 갖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기장과 협의했다고도 현재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장은 기내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협의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기장이 램프 리턴을 결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조 부사장의 이 월권 행위 정황은 사실상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조사 대상은 바로 기내 난동 부분입니다. 항공안전법 23조에는 승객의 협조 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 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 직무 집행 방해죄 등 최소 200만 원 벌금부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로 2007년 12월에 음주로 기내 난동을 부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있습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징역 6개월에 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 그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문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업은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가 벌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뉴스동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